안녕하세요. 타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 저는 이혼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난 후 주변을 돌아보니 제 이혼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 됐고 제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뺏어버리는 이기적인 선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들과 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가져도 제 선택에 후회를 한다거나 시간을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 따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남편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한편 남편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찾아가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밀려오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저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저는 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7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란 저는 초등학교부터는 한국에서 다녀야 된다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친정엄마는 한국에서 타이 음식점을 차려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친경아, 너 이번 방학에도 엄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거니? 아르바이트생 구해야 되는데 네가 한다고 하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안 구할 생각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여름방학에도 당연히 해야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구하면 또 새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익숙한 내가 하는 게 엄마한테도 편하지 않아? 그래,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한 명만 구할 테니까 새로 오는 아르바이트생은 네가 가르치는 걸로 해라. 성실하고 꽤 안 부리는 사람으로 뽑아줘. 저번에 뽑은 아르바이트생은 맨날 담배 피우러 나가고 잔머리 굴려서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나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 친정 엄마께서 운영하던 타이 식당은 장사가 잘 되어 중학교 때부터 저는 엄마의 가게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방학 때마다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 대신 엄마 가게의 일손을 돕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평생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도 했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가게에 나가 일손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신경아, 이번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은 일 너무 잘하지 않니? 면접 봤던 애들 중에 제일 또랑또랑한 게 똑똑해 보여서 바로 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가르쳐도 눈치껏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하더라니까. 그러게,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손님들한테 부침성 좋게 말도 잘 걸고 이런 일 많이 해본 사람인가 봐. 보니까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대학교 다니고 있긴 한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일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번다고 일하는 거라고 하더라. 제가 23살이었던 해에 엄마 가게에 일을 하러 온 새로운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는데 밝은 성격에 일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성격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민아, 이번 달 월급에 보너스 조금 더 챙겨줬으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해. 그리고 집에서 너 먹을 반찬 좀 만들어 왔으니까 갈 때 그것도 챙겨가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랐는데 사장님 덕분에 이번 달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주신 반찬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반찬 다 먹고 나면 말해. 내가 언제든지 또 만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알겠지? 네. 저희 엄마가 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보다 사장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음식 솜씨 최고세요. 남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항상 웃는 얼굴에 착한 성격이라 그런 건지 저희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친경아, 요즘 성민이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 무슨 일 있는 건가? 애가 웃을 때도 힘이 없어 보이고 밥 먹는 시간에도 밥도 안 먹고 휴게실에서 잠만 자고 그러더라고.
성민이 어디 아파서 저러나? 엄마,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오빠 장학금 받아야 된다고 잠도 안 자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저러는 거지. 원래 잠 잘 못 자면 밥 대신 잠을 선택하기 마련이야. 어머, 그러네.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었지? 아휴, 저러다 우리 성민이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니? 그냥 시험 기간에는 일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엄마, 오빠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시험 기간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퍽이나 말 잘 듣겠다. 오빠 생각보다 독한 사람이라 쓰러지지 않는 이상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사람이야. 돈 챙겨주면 되니까 이번 주만 나오지 말고 마음 편히 공부하라고 해야지 뭐. 나도 대학생 자식 둔 부모라 그런지 남의 새끼 저렇게 고생하는 거 못 보겠네. 남의 새끼 저렇게 고생하는 거 못 보는 게 아니라 성민이 오빠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도 되게 웃긴다. 가만 보면 친자식들보다 성민이 오빠 더 챙기는 것 같다니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많은 배려를 받으며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리기도 하고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남편에게 찾아온 가정의 불행도 저희 부모님이 흔쾌히 도와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아침부터 마감까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침에 일할 분 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성민아, 너 오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전에 일을 하겠다는 거야? 너 학교 안 다니려고 그래? 휴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풀타임으로 못하면 오전 아르바이트를 따로 구해야 해서 혹시나 싶어 여쭙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왜 더 해야 되는데? 성민이 너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사장님한테 말해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말에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수술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금 다시 모으기도 해야 되고 엄마 아프신 동안 쓸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일을 더 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성민이 너 요즘 표정이 많이 안 좋았던 거구나.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신데? 수술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길래 그래? 대장 쪽에 암을 발견해서 수술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몇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성민아, 일단 학교 그만두지 말아봐. 너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애가 학교를 왜 그만둬? 너 빨리 학교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했잖아. 사장님이 엄마 병원비 도와주는 걸로 할게. 시모가 대장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 수술비를 저희 부모님이 다 부담을 해주게 되면서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말만 아르바이트생이지 저희 부모님 아들이나 다름없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들로 생각하는 남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을 붙어 있다 보니 눈이 맞게 됐는데 차마 부모님에게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몰래 비밀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진경아, 성민아, 이 주방 여사님이 너희 둘 사귀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여사님이 주말에 가족들이랑 영화 보러 나갔다가 너희 둘 손잡고 지나가는 거 봤다고 하던데 맞아? 엄마, 그게 있잖아. 우리가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잖아. 거기다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어쩌다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거니까 오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기는 내가 뭘 뭐라고 하니? 둘이 만나고 있는 거면 엄마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진경이 네가 성민이같이 착한 남자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당장이라도 저희 둘을 결혼시킬 기세였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인정하는 남자라면 성민이는 정말 좋은 남자야, 진경아. 네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엄마는 네가 성민이랑 결혼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엄마, 나 이제 24인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오빠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러워 할 거니까 절대로 오빠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왜? 엄마랑 아빠는 성민이 볼 때마다 너랑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리고 성민이는 능력만 되면 당장 하고 싶다고 하더라. 성민이가 너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너 도대체 성민이 어떻게 꼬신 거야? 친정엄마와 아빠는 저희 연애에 본인들이 더 신이 나셔서 남편과 저에게 결혼을 재촉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남편은 결혼하라는 저희 부모님들의 말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장님, 두 분께서 저희 둘의 결혼을 원하시길래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경이가 알진 모르겠지만 저는 진경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만 된다면 두 분의 바람대로 결혼하고 싶지만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 결혼을 올리기엔 많은 무리가 있어서요. 맞아. 오빠 아직 학생이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오빠 어머니는 아직 몸 회복 못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엄마랑 아빠가 오빠 많이 예뻐하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나이가 아직 어려서 결혼하기엔 일러. 저 예뻐해 주시고 1등 사위감으로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제가 진경이랑 사장님 두 분께 당당해질 때 결혼식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어른들의 호들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못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앉혀두고 진지하게 저희 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기특하고 사랑스럽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이는 나이에 비해 정말 듬직하고 성숙한 친구구나. 이래서 우리가 성민이를 진경이 신랑감으로 탐냈던 거야. 우리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네 의견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성민아, 우리는 말이야. 네 형편이 어떻고를 따지거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왜냐면 성민이 너 자체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도 결혼은 저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진경이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사장님들도 딸 시집 보내는데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으시잖아요. 말했잖아. 성민이 너라면 아무것도 안 따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성민이 네가 정말 우리 진경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 주는 걸로 할 테니까 너도 너희 부모님도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진경이와의 결혼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남편에게 다 퍼줘도 괜찮냐는 저의 물음에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성민이처럼 성실하고 인품이 선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투자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엄마랑 아빠가 장담하는데 성민이 같은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엄마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네가 두고 봐, 진경아. 그렇게 남편과 저는 20 중반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남편과 제가 쓴 돈은 10원 하나도 없었고 결혼 후 저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타이 음식점을 홀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진경아, 성민이가 아직 학생이니까 엄마는 돈은 네가 벌어야지 않겠나 싶어. 엄마랑 아빠가 성민이한테 해주면 해줄 수 있겠지만 받는 성민이도 마음이 불편할 거고 가정 꾸려서 독립한 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려주는 식당이니까 성민이 취업할 때까지만 네가 열심히 해봐. 엄마 고마워. 내가 열심히 해서 오빠 대학 졸업도 시키고 엄마랑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꼭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타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편을 졸업시켜줬고 저 혼자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아픈 시모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까지 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죠. 그러던 중
명절날 저희 친정오빠가 그 꼴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집안을 엎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빠랑 엄마는 저 자식이 뭐가 예뻐서 그렇게 다 해주는 건데요? 저한테도 안 해주시는 걸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자식한테는 다 해주시는 거냐고요? 너 술 취했으면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디 버릇없이 부모 앞에서 술주정을 부려. 아빠, 저 아빠 아들이에요. 이 집 장남은 저라고요. 제가 사업자금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땐 절대로 못 준다고 하셨으면서 왜 진경이는 아무 조건 없이 시집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가게도 차려주는 건데요? 왜요? 진경이도 그렇고 상민이도 믿을 만한 애들이니까 그렇지. 너 엄마가 혼자서 식당 운영하는데 한 번이라도 도운 적 있어? 아니면 엄마가 일 가는 사이에 집안일 도운 적은 있고? 그렇다고 네가 대학을 열심히 다니기를 했어. 뭘 했어? 맨날 학점 모자라서 계절학기 듣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휴학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고 하는 거 없이 돈만 쓰는 놈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제 위로는 오빠 한 명과 밑으로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 친정집에 사고 뭉치는 친정 오빠 딱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성실히 사시는 분이셨고 저도 여동생도 부모님을 도우며 공부도 열심히 하며 지냈지만 오빠는 친정 아빠의 말대로 돈만 쓰는 망나니였습니다. 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는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아빠가 그러고도 부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님,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술 깨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장모님도 처제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넌 빠져 이 새끼야. 어디 거지 새끼가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가족 행세를 해. 야, 너 우리 집 돈 보고 순진한 진경이 꼬신 거지? 내가 모를 줄 아냐? 남자는 남자가 알아본다고 너 같은 새끼를 제비 새끼라고 하는 거야. 거지 냄새 풀풀 날리던 놈이 우리 집으로 장가 들어오더니 아주 때깔이 고와졌다. 술에 취한 친정오빠는 남편에게 달려들며 욕설과 듣기 힘든 비난을 쏟아냈고 친정오빠는 결국 폭발해버린 아빠 손에 쥐어 터지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빠에게 손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우, 너 정신 차릴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도 정신 안 차릴 놈이니 평생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너 알아서 살도록 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징징거려. 이 세상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스스로 깨달아봐. 친정오빠는 부모님들에게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저희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까 조마조마했지만 남편은 나무랄 거 하나 없이 회사를 잘 이끌어갔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지금 새 직장 구하고 있는데 형부한테 말해서 나 형부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 언니가 나 대신 형부한테 말 좀 해줄 수 있어? 네가 왜 형부 회사에서 일을 해? 너 정도면 더 좋은 회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 형부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다른 회사 가는 걸로 해. 그게 아니라 형부 회사 여초 회사잖아. 여자밖에 없는 회사인데 언니는 형부 저렇게 두는 거 안 불안해? 솔직히 나 형부 회사 들어가서 평사원이 아니라 높은 직책으로 일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형부 저렇게 두는 거 괜히 내가 불안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우리야,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너 정말 너희 형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세상의 모든 남자가 그런 짓을 해도 너희 형부만큼은 안 그럴 사람이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제 여동생은 여자 속옷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을 그냥 두기엔 불안하다며 자기가 남편 회사로 들어가 감시를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처음엔 동생의 말을 듣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동생을 취직시켜달라는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을 보고 찜찜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당신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 우리가 당신이랑 같이 일하면서 일도 돕고 사업하는 거 배우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당신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어? 처제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처제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나야 좋지만 처제랑 한 회사에서 일하면 내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우리가 당신 감시하는 느낌이 들까 봐서 그래? 근데 당신 지금까지 우리 엄마 가게에서 우리 엄마랑도 일 오래 했었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처제 들어오면 괜히 행동 조심하게 되고 여자 직원들이랑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직원이면 직원이지 여자 직원인 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 우리한테 자리 하나 내주는 걸로 해. 안 그래도 디자이너 구하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당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 딱이겠다. 찜찜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여동생을 강제로 남편의 회사에 취직시켰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안 됐기에 동생이 남편을 감시하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지 3달이 넘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내가 보낸 사진 봤어? 형부 옆에 있는 그 여자애 우리 회사 모델인데 걔랑 형부랑 눈 맞아서 바람난 것 같아. 이거 네가 직접 찍은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건데? 너 이 사진 확실한 거 맞지? 언니,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거 맞아. 외근 나갈 일 있어서 외근 나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모텔에서 저 인간 둘이 걸어 나오는 거야. 마침 신호 걸린 상태라 보자마자 카메라부터 들었다니까. 언니, 이거 진짜 확실한 거니까 형부 절대 가만히 두지 마. 근데 우리야, 일단은 엄마랑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마. 두 분 아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먼저 형부랑 대화 나눠보고 엄마랑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동생에게서 남편이 회사 모델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받아든 후 남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저는 교양 있게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차근차근 물어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바로 남편의 회사로 달려가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후려 갈겨버렸습니다. 당신 내가 헛짓거리하라고 이 회사 차려준 줄 알아? 어떻게 겁도 없이 나 몰래 바람을 필 수가 있어? 그것도 회사 모델이랑 바람을 피워? 그년 어딨어? 그년도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여보, 직원들도 다 보는 데서 도대체 왜 이래? 제발 진정하고 나랑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나도 사장으로서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바람 피운 놈한테 무슨 체면이 있는데. 당장 그년 내 눈앞에 안 데리고 오면 엄마랑 아빠 여기로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년 내 눈앞에 데려와. 친정 부모님을 부르겠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리기도 어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상간녀가 겁을 잔뜩 먹은 채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자마자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상간녀도 제 남편을 따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아시면 나도 나지만 두 분 다 크게 충격받으니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빠랑 엄마가 알면 크게 충격받을 걸 알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랑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우리 부모님 돈으로 차린 회사에서 처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당신 진짜 겁대가리 상실했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면 돈맛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 거야? 여보, 남자는 다 짐승이라잖아. 짐승은 가끔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 젊고 예쁜 여자 보니까 내가 눈이 돌아가더라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자 옆에 있던 어린 상간녀는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내면서 울어? 너 이 인간 유부남인 거 알았어 몰랐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나이도 어리고 예쁜 애가 왜 멍청하게 유부남을 만나? 너 인생 쫑나고 싶어서 그러니? 너 바람 피우는 남편을 둔 아내가 못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장님이 저한테 잘해주고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감사하기도 했고 그게 좋아서 알면서도 사장님이랑 마음을 나눴던 거예요. 잘못된 일인 거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좋아서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 몇 살이야? 너 아직 학교 다니고 있니? 내가 너 학교에서 얼굴 못 쳐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얼굴도 예뻐서 학교에서 꽤나 유명할 것 같은데 네 명성에 내가 똥칠해 줄 테니까 딱 기다리라고. 사모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제 꿈이 연예인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소문이 나면 저 정말 큰일 나서 그래요. 바로 일 그만두고 다시는 사장님 근처에 얼씬도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상간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며 빌기 시작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생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상간녀 고소로 상간녀의 인생을 끝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상간녀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버릴 용기가 제겐 없었고 그리고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가는 걸로 하고 당신도 한 번만 더 이런 일 저지르면 이 회사부터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각서 써. 상간녀와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 두 사람에게 벌은 내리지 않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어린 여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부모님께는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제 행동에 여동생은 답답해하며 길길이 날뛰기는 했지만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바람 피우는 걸 한 번으로 끝낼 것 같아? 뭐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형부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받은 도움이 얼만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냐고. 엄마랑 아빠 생각해서라도 형부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돼. 엄마랑 아빠를 생각해서 비밀로 묻히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니? 친아들보다 더 믿은 사람인데. 나 두 분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내 가정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너도 언니 봐서라도 비밀로 해줘. 부탁할게.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년생으로 아이를 둘을 낳은 후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만 평범한 부부였고 제가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여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정신 차렸나 봐. 10년 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상하게 느껴진 게 단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언니도 알겠지만 형부 그날 이후로 가정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잖아. 그때 형부 많이 어리기도 했으니까 잠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젠 그만 용서해 주는 걸로 해. 저도 여동생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을 앉혀두고 1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일을 잊고 아이들을 위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다시 믿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지내기로 마음먹었는데 남편과 그 대화를 나눈 지 정확히 3일 뒤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타이 식당으로 10년 전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던 남편의 상간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여기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찾아온 거야? 아니면 모르고 온 거야? 10년이 흘렀다고 해서 내가 당신 얼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뻔뻔하게 무슨 권리라도 주장하러 온 거야? 사모님, 그게 아니라요. 사모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온 거예요. 10년 전에 사모님이 이 동네에서 태국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냐고. 우리는 이미 그 일 다 잊고 지내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히고 사라져달란 말이야. 사람을 왜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사모님, 이건 다 사모님을 위한 일이에요.
사장님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사모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날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신 사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니까 저 좀 믿고 따라와 주세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상간녀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까지 저를 설득시켰고, 결국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상간녀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저를 다름 아닌 어느 산후조리원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 건물 앞에서 상간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설마 우리 애 아빠 다시 만나서 애까지 낳은 거야? 당신이 낳은 우리 남편 애 보여주려고 여기로 날 데리고 온 거고? 당신 진짜 미쳤어? 사모님,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10년 전에 그 일 있고 난 이후로 저는 연예인 되는 걸 포기하고 간호학과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여기서 취직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일단은 저 믿고 저 좀 따라와 주세요. 상간녀는 저를 일반인은 출입하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저에게 간호사복을 입히더니 급기야 저를 신생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짓까지 하나 했는데, 저는 신생아실에 있는 한 아이를 보자마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아이 머릿말에 적혀있는 아이 부모 이름 보이시죠? 여기 적혀있는 이성민이 사장님 동명이인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이 아이 정말 우리 애들 아빠 애란 말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 아빠 지금 여기 있어? 보호자들이 아이를 보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아이 보여준다고 아이 데리고 창문 앞으로 갔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웬 여자랑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써서 사장님이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저는 사장님을 똑똑히 알아봤어요. 처음엔 사장님이 지난 10년 사이에 사모님이랑 이혼하시고 다른 여자랑 재혼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10년 동안 이 인간 또 바람피나 안 피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했는데 이 인간 도대체 언제 또 바람을 피운 거야? 저는 결국 산후조리원 건물 비상계단에 주저앉고 말았고, 10년 전 남편과 바람이 났던 상간녀는 그런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저희 산후조리원 원장님 바로 밑에서 일하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장님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실장님이 산후조리원에 소문을 내셨어요. 가정 있는 남자가 어린 여자 만나서 애 낳고 본처 몰래 저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재혼을 하신 게 아니라 바람이 나신 걸 알게 됐고 사모님이 생각이 나서 사모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쪽이 나 도와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이러다가 그쪽한테 피해갈 수도 있고 모른 척해도 충분한 일인데 왜 나 도와주는 거야? 그날 사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때 표정이 잊혀지지 않기도 했고요. 그때 사장님이랑 끝내던 당시에 사장님이 제가 혼자 사는 자취방으로 찾아와서 저희 집 물건 다 부쉈던 게 제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같이 잘못해놓고 마치 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는 식으로 저한테 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많이 어려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여동생에게 알렸고, 여동생은 증거부터 모아야 되지 않겠냐며 자신이 남편을 미행하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언니, 내가 형부 몰래 미행해 볼 테니까 일단은 티내지 말고 있어. 괜히 티냈다가 발뺌하면 큰일이잖아. 그리고 언니한테 제보해준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언니가 지금은 모른 척하는 게 맞아. 저는 여동생의 말대로 증거를 모을 때까지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생은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내가 직접 형부 미행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사람 시켜서 미행해 봤더니 형부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하더라. 방금 내가 보낸 사진이 형부가 그 여자랑 지내는 곳 사진인데 그 집도 그 여자 이름으로 해두긴 했지만 형부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증거는 충분하니까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우리야, 형부 회사에 못 들어오게 지문 등록된 거 싹 다 지워버려. 그리고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좀 네가 알아봐줘. 언니는
지금 당장 시어머니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바로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당신 아들이 10년 전 바람을 피웠다가 한번 용서를 받았는데 또 바람을 피워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나 몰래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바닥을 치며 오열하셨고 저에게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용서를 해줘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두 집 살림에 아이까지 낳다뇨. 저는 부처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 이 집 저희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이잖아요. 그래, 내가 무슨 염치로 너에게 용서를 바라겠니?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하마. 아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도 있다. 정말 미안하다, 에미야.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혼 소장을 보내고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는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둘은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함께 저를 찾아왔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지우랑 은결이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면 안 되지. 당신 지우랑 은결이 아빠 없이 키우고 싶어? 바람 피우는 아빠랑 같이 살게 하는 것보다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지우랑 은결이 정서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이혼 안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당신 두 집 살림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라는 뜻이야? 여보,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나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내가 어떻게든 잘 수습해 볼 테니까 이혼만큼은 없던 일로 해줘. 남편은 10년 전보다 더 뻔뻔해졌고 영악해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이 인간이랑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제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실 난 피해자야. 이 여자가 먼저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꼬셨고 그 꼬임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라고. 이 여자가 자기 좀 봐달라고 나 엄청 귀찮게 굴었어. 어린애가 옆에서 앵앵대는데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더라고. 잠깐 달래준다고 만나는 게 이 사단까지는 안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사장님이 먼저 저 꼬셨잖아요. 제 나이 이제 겨우 21살이라고요. 제가 왜 40 다 된 애 둘 있는 아저씨를 먼저 꼬시겠어요? 사장님이 먼저 용돈 주고 비싼 거 사주면서 꼬셨잖아요. 겨우 21살이 된 상간녀는 그제야 남편이 믿을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품에 안고 있던 자신의 아이를 제게 건네려고 했습니다. 제 아이 그쪽 드릴게요. 그쪽 남편 애니까 그쪽이 키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이 바람펴서 낳아온 아이 본처가 데려가 키우고 이혼 안 하던데 두 분도 그러시면 되겠네요. 내가 미쳤다고 더러운 연놈들이 낳은 애를 키워? 네가 낳은 애 네가 책임지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도 네가 데려가서 데리고 살아. 조카뻘인 여자를 꼬셔 아이를 낳게 만든 남편이나 애 둘 있는 유부남을 만나 애를 낳은 상간녀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남편의 수준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더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용서는 없었던 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SNS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한 남편의 상간녀를 애 둘 있는 유부남을 꼬신 상간녀라고 소문을 냈고 그 이후 상간녀가 흔적도 남지 못하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에게서 복날에 개 맞듯 맞은 뒤 집에서 쫓겨났는데 10년 전 저에게 한 번 더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각서대로 돈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원망을 듣더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비밀로 해둘 생각입니다. 나이 지긋이 드신 저희 부모님들도 아직 사위가 바람을 2번이나 피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데 어린 제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비록 남편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남편을 잘못 골라 만나 살았던 것도 제 잘못이고 바람 피운 놈 또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10년 전 남편의 바람을 용서해 줬던 것도 저의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부모님에겐 불효자고 아이들에겐 이기적인 엄마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힘든 건 저인데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저를 가엽게 여겨주시고 저에게 위로의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위로의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